안녕하십니까. 트라이볼로지 2조 조장을 맡은 석진혁, 김소영, 김정윤, 전경주입니다. 저희 조는 가정용 믹서기의 고장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믹서기라는 주제를 분석하게 된 데는 한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믹서기가 고장이나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고장 원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냥 교체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인 트라이볼로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저희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고장난 믹서기를 구했고 직접 분해도 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조사한 믹서기의 고장과 원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분해한 제품과 부품들을 소개하고 각 부품 간의 손상을 분석할 것입니다. 둘째로 찾아낸 각 손상들이 발생한 원인과 손상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저희 주제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특허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믹서기 제품은 도깨비 방망이라는 회사의 하우스일렉 SI920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제품의 재원이 나옵니다. 다음 분해하고 난 후의 부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베어링입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에 꼭 필요한 부품 중 하나인 베어링인데 매우 손상이 심했습니다. 게스킷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밀봉 작용을 하는 실의 일종인 게스킷의 손상이 적어야 밀봉이 잘 이루어지는데 베어링과 마찬가지로 손상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제품은 윤활제로 급유 패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활유가 골고루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터는 겉으로는 이상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모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마모분이 쿨링팬에 많이 묻어 있었으며 중심축의 단면부도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믹서기에서 보이는 부분인 칼날 부분에서도 큰 크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물질의 침입이 많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예상처럼 본체를 보면 부식이 일어나 녹이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하단부인데 이물질이 매우 많이 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 이제껏 언급했던 작은 손상들이 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믹서기 부품 중 베어링의 손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미어링입니다. 좌측이 믹서기에 사용된 베어링이고 우측 사진은 참고한 사진입니다. 스미어링은 전동면에서 미끄러짐과 유막 파괴로 인한 미세한 타부틈이 모인 것으로 면거침이 발생합니다. 얇은 나무 막대로 그 부분을 훑었을 때 표면이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모입니다. 마모는 이물의 침입 등 마찰에 의해 전동면 또는 턱면이 닳아있는 것으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뒤에 이야기할 프레팅으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이물의 침입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모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팅입니다. 궤도면을 둘러싼 고리 모양으로 확연히 변색된 부분이 있으며 베어링 하우징과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 특히 모터를 냉각하는 쿨링팬의 산화구리로 추정되는 흑색의 마모분이 상당히 묻어있음을 통해 프레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손상 원인 대책입니다. 믹서기를 분해하였을 때 베어링에 여러가지 손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손상 중 가장 많이 보였던 손상은 스미어링, 마모, 프레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미어링입니다. 스미어링은 궤도면 또는 접촉면에서의 미끄러짐과 유막 파괴로 발생하는 미소한 시조로 인해 표면이 손상되는 현상입니다. 스미어링의 원인으로는 고속 경화 중 극가속도, 부적합한 윤활제 사용 등이 있습니다. 믹서기는 작동 초기부터 극가속하며 빠른 속도로 칼날을 회전시키고 소량의 이물질이 베어링 사이로 침입하기 때문에
스미어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미어링으로 인한 베어링 손상 대책 방법은 첫 번째로 예압 개선입니다. 예압을 가하면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틈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압 개선을 통해 강성이 높아지면 변형 정도가 작아져 베어링 변형으로 인한 고장을 줄일 수 있으며 틈새를 조절하여 적절한 유막 두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활 성능이 뛰어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테프론이라 불리는 PTFE를 사용하여 윤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활 방법의 개선입니다. 믹서기는 다른 기계와 다르게 경하중용 베어링이 사용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기계이기 때문에 구뷰 패드를 사용합니다. 믹서기를 분해했을 때 구뷰 패드가 약간의 윤활유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구뷰 패드가 윤활제를 더 잘 머금고 고속 회전에 의한 윤활제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재질을 쓰면 스미어링으로 인한 손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모입니다. 마모란 접촉하는 두 면 사이에 상대 운동이 발생할 때 미끄러운 면에서의 마찰에 의하여 표면이 닳는 현상입니다. 마모의 원인으로는 이물질의 침입, 녹, 윤활 불량, 전동체의 불규칙한 운동에 의한 미끄러짐 등이 있습니다. 믹서기를 작동시키면 음식물이 갈리면서 칼라브 틈 사이로 소량의 이물질이 통과하여 베어링 궤도륜에 들어가 녹, 전식이 발생하며 또 믹서기 작동 시 중심축의 고속 회전으로 인한 부품들이 일정하게 배열되지 않는 미스 얼라이먼트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곧 베어링 마모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모로 인한 베어링의 손상 대책 방법 중 첫 번째로는 밀봉 장치의 개선이 있습니다. 이물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게스킷이 들어가 있었지만 약간의 이물질이 게스킷을 통과해서 흐른 자국이 보였습니다. 게스킷과 중심축의 간격과 게스킷의 개수를 조정하면 이물질의 침입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스 얼라이먼트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믹서기를 오래 작동시키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열 팽창이 야기되어 축이 일정하게 정렬되지 못하여 축이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진동으로 인해 미스 얼라이먼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스 얼라이먼트가 발생하면 처음에 설계했던 베어링 설계 사양보다 더 높은 조건에서 회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베어링에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일반 베어링 대신 회전축의 중심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자동 조심 베어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미스 얼라이먼트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레팅입니다. 두 면 사이의 작은 진폭 운동으로 발생하는 마모를 프레팅 마모라 하며 마모분이나 마찰면이 산화하고 부식이 일어나는 등 화학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프레팅 부식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접촉 표면이 손상되는 것을 프레팅 손상이라 합니다. 프레팅의 원인으로는 윤활 불량, 작은 진폭의 요동운동, 간섭량 부족 등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구뷰 패드를 갈아주지 않으면 윤활제의 성질이 변질되고 윤활제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초기 믹서기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믹서기를 장기간 이용하게 되면 간섭량이 변하여 중심축과 베어링 사이에 틈이 생겨 믹서기 작동 시 요동운동이 발생해 프레팅 손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프레팅으로 인한 베어링의 손상 대책 방법은 첫 번째로 적정 윤활제 사용 및 점검입니다. 믹서기를 분해했을 때 중심축과 베어링 사이에 윤활제가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구뷰 패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믹서기의 RPM 등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최적의 윤활제를 사용한다면 프레팅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믹서기를 작동시키면 중심축과 베어링 사이에 경방향 하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에서 간섭량이 감소되어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틈새로 인해 작은 진폭이 생기게 되고 믹서기를 작동시키면 중심축과 베어링 사이에 불규칙적 운동인 요동운동이 발생하여 베어링에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간섭량을 증가시키면 이 틈새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섭량 증가를 통해 프레팅으로 인한 베어링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믹서기의 칼날은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수란 베어링 내부의 오일과 음식물의 유출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회전축 접촉부에 마모가 발생하여 누수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믹서기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는 관련 특허를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로 나누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특허입니다. 본 특허는 대우전자의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한 베어링 오일 누수 방지 장치입니다. 회전축과 베어링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전 시 회전축이 일정한 거리만큼 상하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믹서기의 도면에서 33번인 베어링과 35번인 와셔 사이에 일정한 틈이 발생되어 오일이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선된 믹서기에서는 330번 베어링이 있고 35, 350A번의 와셔가 있습니다. 350C번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 와셔를 지속적으로 받쳐주어 틈을 만들지 않아 베어링 내에 오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오일을 흘러내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특허입니다. 본 특허는 중국의 루어커넨이 고안하였으며 누수 장치는 복합 밀봉링 내의 하드링과 카드식 스프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와는 다르게 하드링이 포함되어 있고 복합 밀봉링이 들어가 있어 더욱더 개선된 밀봉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믹서기의 본체 윗부분 바로 아래에 8번 게스킷을 설치하고 게스킷 바로 아래에는 14번 오일리스 베어링이 있습니다. 오일리스 베어링이란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베어링으로 윤활유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베어링을 말합니다. 11번 복합 밀봉링의 볼록링 아래 부분은 19번 내층과 18번 외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층과 외층 상단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층과 외층 사이에는 회전축을 둘러싸는 17번 하드링이 있습니다. 믹서기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하드링은 철로 제조합니다. 복합 밀봉링이 상하 방향으로 압력을 받으면 그 압력의 일부가 내부, 외부 압력을 포함한 수평 압력으로 변환되고 하드링에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는 회전축 압력으로 변형되어 복합 밀봉링과 회전축 사이의 밀봉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또한 12번 하부의 게스킷과 14번 오일리스 베어링 사이에 13번 카드식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드식 스프링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이며 위로 밀어내는 압력을 오래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믹서기의 누수 방지 성능이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저희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믹서기의 고장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요약하면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칩에 의해 결삭되는 연상마모, 두 물체가 미끄럼 접촉할 때 한쪽 표면이 반대쪽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인 스미어링, 마모 가루나 마찰면이 산화하는 프리팅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윤활 방법을 개선하거나 밀봉 장치인 게스킷의 성능을 개선하고 베어링과 중심축 간 최적 거리를 선정하여 정렬 불량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믹서기를 분해해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는데 트라이볼로지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문제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흥미로웠습니다. 이상으로 2조의 트라이볼로지 설계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